지난 주말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전남도는 오미크론 이후 대응 체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는 가운데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일부 경쟁 지역에는 전략 공천을 하기로 해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건조한 날씨 속에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른 한편 조개를 잡으러 간 남성 2명은 갯벌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생들이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남은 17일 하루 순천 386명, 여수 344명, 목포 309명 등 22개 전체 시군에서 2,13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16일 하루에 집계된 신규 확진자 4,396명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남의 누적 사망자는 7명이 늘어난 3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오미크론 이후 대응 체계를 전환합니다.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추진할 재택치료와 격리 지원 등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 등급을 1급에서 격리 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한 뒤 4주간 경과를 지켜보고 격리 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확진자 수를 고려해 중증 병상 수를 조정하고 응급 병상은 축소 운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걸어 잠갔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운영이 재개됩니다. 전남에서는 경로당 9,179곳, 노인복지관 28곳, 경로식당 153곳의 운영이 다시 시작되고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지난 2월에 폐쇄됐다가 2개월 만에 운영이 재개되는 셈입니다. 다만 운영이 재개돼도 백신 3차 접종을 마쳐야만 이용할 수 있고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비대면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얼어붙은 취업시장 탓에 대학생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대학생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들은 문화 혜택의 폭을 늘리고 대학가 주변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인데 앞에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건물도 되게 좀 노후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누릴 수 있는 게 좀 재밌는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적인 혜택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나 이런 즐길 거리를 약간 문화적인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원합니다. 대학가에 음식점이 좀 부족해서 점심 메뉴 고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점이 좀 더 대학가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지갑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제일 큰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자격증 준비라든지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지원금이 살짝씩은 더 나왔으면 좋겠다.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버스를 타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총합해서 5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오는 학생분들은 아무래도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정책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숙사비가 조금 비싸기도 하고 식비가 조금 강제적으로 내는 게 좀 불편해서 그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또 수도권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지역 거점에 있는 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 사업의 추진을 바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되면 학생들에게 좀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들이 존폐 기로에 놓인 가운데 후보들의 어떤 공약이 표심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후보에서 배제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30여 명의 재심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공천 배제 이의를 제기한 광역의원 후보 9명과 기초의원 후보 21명을 심사한 결과 29명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1명은 신청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부동산 투기나 갑질 의혹, 뇌물수수, 사기, 상습 음주운전, 폭력과 도박 등 과거 전과 이력이나 최근에 불거진 의혹 때문에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의 기초단체장 후보 일부를 전략 공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배제 대상자가 포함됐거나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낮은 지역,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선거구 등 당원 당규에서 명시한 기준을 토대로 전략 공천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여성이나 청년 전략 공천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각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이 교육감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18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중한 혁신의 씨앗이 아이들의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검증받은 본인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5대 핵심 공약으로 기초학력 책임제와 창의 융합 인재 양성,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농산어촌 유학 확대, 그리고 교육자치 완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많은 국민이 정권 교체 이후 교육 퇴행을 염려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교육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찬 전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앞장서는 기반을 다지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후보는 여수참여연대 상임대표 등을 지내고 사단법인 한국해양문화관광산업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김산 무안군수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김 후보는 18일 무안읍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무안군수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투서 내용이 자신과 관여된 바가 없고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제5대 6대 무안군의원과 의장을 역임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돼 군정을 이끌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옥죄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모임 인원수, 영업시간,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의 음식 제한, 박탈당했던 자유를 드디어 되찾았죠. 딱 하나 남은 건 마스크 착용인데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도 이르면 2주 후부터는 해제될지 모릅니다. 또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될 텐데요. 한 달 후인 5월 말부터는 확진돼도 격리하지 않은 채 일상 속 치료가 원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직장인의 유급휴가나 재택치료 지원금 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줄어들면 환자 개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되찾은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는 각자의 개인 방역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겠죠.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과 사고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전남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보성과 화순 그리고 순천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평에서는 조개를 잡으러 나선 70대 남성 2명이 갯벌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산봉우리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17일 낮 3시 20분쯤 순천 송광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이 불로 산림 일헥타르가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낮 12시 반쯤 화순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림 0.2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 산불 등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전남에서만 24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쓰레기 소각, 담배 공초 등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주의 화재에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난 16일 보성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 야산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는 등 연일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바다에선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16일 저녁 8시 반쯤 70대 남성 2명이 조개를 캐러 나섰다가 갯벌에 발이 빠진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이들을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갯벌 활동 시에는 사전에 밀물과 썰물 시간대를 반드시 알아둬야 하고요. 수시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해가며 일행과 함께 다녀야 합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GPS로 그 정확한 사고 위치를 해경에 전달할 수 있는 해로드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는 것도 구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안 아페도에선 항구에 정박된 선박에서 불이 나 선체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 불로 함께 묶여있던 선박 2척에도 불이 옮겨 붙어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경찰이 인적이 드문 야산에 텐트를 쳐놓고 단체 도박을 일삼은 이른바 산도박에 가담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전남경찰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가까이 무안과 영암 장흥 그리고 강진 등 주로 야산에 텐트를 설치한 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59살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50대 남성을 비롯해 도박에 참여한 4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화투를 이용해 이른바 도리짓꽃땡 도박판을 벌렸고 한 명당 수백만 원씩 판돈을 지참해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슬로 걷기 축제가 열리고 있는 완도 청산도 일대 지난 주말에만 6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주말 여객선 터미널 일대가 청산도행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한 방문객들로 붐볐고 완도타워에는 1,4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방문객이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도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방역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하게 행사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4가지 종류의 주전부리를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신안 농산물 가공센터는 지역 특산품인 오곡과 섬초, 저염 고추장, 함초와 새우, 땅콩을 활용한 4종류의 과자를 가공해 선보였습니다. 신안군은 주전부리 개발이 지역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판로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 보은산 인근에 튤립이 만개해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강진읍 V랜드에 튤립과 수국, 수선화와 라벤더 등 개화 시기가 다른 다양한 수목을 심어 볼거리를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연못과 포토존 등 쉼터를 조성해 방문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목포 사막도에서 반려견 축제가 열립니다. 반려견 축제는 다음 달 7일 사막도 공원 일원에서 진행되고 반려견과 함께 꽃길 걷기를 비롯해 달리기 대회와 놀이터 운영, 퀴즈 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과 부대 행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축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현장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광주 고용노동청이 지난 2월 폭발 사고가 발생한 여천 NCC 여수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 감독에는 오는 29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0여 명이 투입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광주고용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노후화된 설비 유지 관리 실태와 보수작업 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예술작품을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서예 등 8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광양 지역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으로 최근 4년 이내 개인전 1회 이상, 기획전 3회 이상 출품 경력 등을 갖춰야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과 직업 체험 등을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새롭게 꾸며지는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조리실과 원예 테라피실, 검정고실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실 등이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8월 예산을 확보한 뒤 올해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